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고수들만의 비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공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공법, 말 그대로 공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배치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선공법 첫 번째 방법은 마지막 쿠션과 목적구가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3뱅크 샷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1, 2, 3 쿠션으로 득점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수들이 이쪽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 번째 쿠션에서 네 번째 쿠션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테이블의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쿠션 수가 좀 많아지기는 하지만 4쿠션, 5쿠션을 이용해서 쿠션과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뒤로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쿠션과 네 번째 쿠션의 거리가 멀다면 성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배치에서 많은 시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있을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시도를 합니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계산법은 세 번째 쿠션까지만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쿠션에서 네 번째 쿠션으로 진행하는 그런 진행은 테이블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이 잘 돼 있지 않으면 함부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코스입니다. 이 배치 말고 또 다른 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구는 흰 공이고 일목적구 노란 공, 이목적구를 빨간 공이라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뒤돌리기를 충분히 누구나 다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초보자들은 3쿠션으로 직접 빨간 공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코스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쿠션에서 네 번째 쿠션까지 이 거리, 이 목적구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여기에서 한 쿠션을 더 생각해서 완전히 길게, 그래서 이 거리가 짧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고수들의 선택법입니다. 그래서 시도는 두께를 얇게 결정을 하고 코너까지 첫 번째 쿠션을 코너 근처까지 보내면서 아주 길게 4쿠션으로 시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케이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 공이 제공인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도 있고 직접 3쿠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흰 공을 일목적구로 삼아서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돌리기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제일 높은 경우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뒤돌리기는 일목적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키스의 위험이 있고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옆돌리기는 마지막 쿠션과 목적구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미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연습은 하셔서 성공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은 갖추셔야 됩니다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마지막 쿠션과 목적구가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삼아서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5쿠션으로 쿠션과 거리가 짧은, 마지막 쿠션과 거리가 짧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쿠션과 이목적구가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조금 위험스러운 그런 경우들을 조금 더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높아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 선택을 할 때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자, 시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흰 공은 제 수구고요. 노란 공과 빨간 공 어느 쪽 공을 선택을 해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앞돌리기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돌리기를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쿠션과 목적구 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4쿠션으로 이 목적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데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쿠션과 목적구의 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스를 할 수 있는 확률도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4쿠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공법 두 번째 방법은 두께의 부담이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수구는 흰 공이고요. 이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누구나 다 뒤돌리기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뒤돌리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왼쪽을 맞춰서 이렇게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전 많이 주고 많이 결정하고 얇게만 치면 돼 라는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은 회전으로 아주 세밀하게 얇게 치고 나갈 정도로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연습이 있지 않으면 득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두께의 여유가 조금 더 있는 왼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성공률이 훨씬 높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직접 이 배치를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오른쪽보단 왼쪽으로 시도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왼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두께를 한 3분의 1 정도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직접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회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 있겠지만 회전이 많이 결정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두께 맞추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께 여유가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 공이 수구인데요. 옆돌리기를 시도하기에는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많고 키스를 이쪽 공간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두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은 이 상황에선 3뱅크 샷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3쿠션을 맞고 빨간 공을 얇게 맞던 약간 두툼하게 맞던 빨간 공에 이 오른쪽 측면만 맞춰준다면 득점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공을 맞추면서 득점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뱅크샷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키스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뱅크샷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뱅크샷을 이용하든 공을 먼저 쳐서 득점을 시도를 하든 간에 일단 두께 여유가 많다라는 것은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뱅크샷을 시도할 때도 아주 얇게 아니면 아주 두껍게 맞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선택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배치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옆돌리기 방법이긴 하지만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잡는다면 두께 여유가 굉장히 없는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선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치에서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두껍게 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일목적구가 더블 쿠션으로 횡단을 하면서 이목적구를 맞추는 위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노란 공을 일목적구로 삼아서 옆돌리기를 시도하고 또 직접이 아니라 길게 생각을 하고 시도한다면 쿠션과 거리가 짧게 경로를 선택하면서 득점을 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께나 당점, 속도가 하나라도 결정이 되어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 배치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뒤돌리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코너에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최대 회전력이 있어야지만 여기까지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회전이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고민거리가 세 가지 중에 벌써 하나는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와 두께만 결정을 하면 여기까지 도착을 시켜서 득점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당점은 9시 방향으로 조금 빠른 스피드로 코너에만 보내면 쉽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최대 회전력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가운데 12시의 회전력으로 코너에만 보내면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무회전의 진행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처럼 회전을 최대로, 그리고 지금처럼 회전을 아예 무회전으로 선택을 하는 이런 답을 찾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선택한다면 득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거리가 하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점은 12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너까지 분리될 수 있는 지금 배치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팔로우 샷을 시도한다면 쉽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수구가 흰 공이고요. 목적구 2개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3뱅크 샷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세 번째 쿠션에서 이 네 번째 쿠션으로 오는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첫 번째 쿠션과 수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된 그런 경로 선택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각선 코너 쪽에 단 쿠션을 먼저 맞추고 단으로 진행하는 이쪽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한데요. 자, 이유는 코너에서 무회전으로 대각선 코너 쪽에 단 쿠션으로 진행을 시키면 몸쪽에 첫 번째 쿠션에 도착한다라는 노잉글리시 계산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속도를 많이 아니면 최소한으로 막 줄여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회전도 결정하지 않아도 쉽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나 뒤돌리기를 선택하는 그런 배치입니다. 수구는 흰 공이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두께를 먼저 결정해 놓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키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일목적구는 이렇게 센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수구는 원쿠션 이후에 또 센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키스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두께를 먼저 키스를 피할 수 있게끔 두께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목적구를 센터 방향이 아니라 이쪽 원쿠션이나 코너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두께를 결정을 해놓고 당점을 나중에 결정할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키스의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득점 이후에 좋은 포지션을 바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께, 당점, 속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께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뒤돌리기를 시도할 때 키스가 많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자, 이번 케이스가 그런 경우인데요. 먼저 키스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구의 정답은 없습니다.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어떻게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키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두께를 전혀 키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당점을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키스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께를 확실하게 포지션할 수 있는 두께를 결정한 다음에 그에 따른 당점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께는 평범하게 얇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적구가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5쿠션으로 다시 코너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그 두께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당점을 바꿔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께를 확실하게 키스를 피할 수 있는 두께를 결정을 먼저 해 놓는다면 그에 따른 당점과 속도만 결정을 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돌리기를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으로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돌리기를 시도했을 때 중간에 키스의 위험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면 일목적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키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시도를 했을 때 수구가 1쿠션, 2쿠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일목적구가 1쿠션, 2쿠션 그리고 수구와 만나는 키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키스를 피할 수 있는 두께를 먼저 결정을 하고 시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자, 저는 일목적구를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으로 다시 코너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 두께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당점을 찾아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미하게 시도를 해서 어이없는 키스를 내는 것보다는 두께를 확실하게 먼저 결정을 해놓고 다음에 당점을 찾는다면 득점률도 높일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다음 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옆돌리기를 길게 시도해서 득점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키스가 발생하면서 득점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편안한 두께를 결정을 하고 원하는 당점을 먼저 결정을 한다면 키스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키스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스가 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키스를 만들면서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내가 두께를 먼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점을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일목적구를 훨씬 더 두껍게 결정을 해서 뒤쪽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서 성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목적구가 뒤쪽으로 빨간 공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키스가 나지 않는 많은 두께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거의 4분의 3 정도의 두께를 결정해야지만 빨간 공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간에서만 횡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두껍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점 또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끌려서 뒤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께를 먼저 확실하게 결정을 해 놓는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께, 당점, 속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속도가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속도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속도가 아니면 득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번 케이스는 속도가 아주 느려서 이목적구가 간신히 맞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시키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배치입니다. 속도가 아주 느려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대 회전력으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빨간 공을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노란 공을 먼저 선택을 해도 아주 쉽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께는 키스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아주 두꺼운 두께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위치에서는 3분의 2 정도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전은 9시 방향, 그리고 속도는 아주 느리게 시도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무리하게 빠른 속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타법이라든가 기술을 쓰지 않아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은 실전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속도는 마찬가지로 아주 느린 속도로 시도를 하시면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수구는 흰 공이고요. 목적구 두 개 중에서 어떤 공을 선택을 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공은 노란 공을 선택을 한다면 쉽게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분석을 좀 해본다면 수구는 출발해서 이 지점에서 다시 제2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세 번째 포인트에서 코너 쪽으로 출발하는 이 뱅크샷을 시도했을 때 진행 경로랑 같아지게 되는데요. 자, 노잉글리시로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 도착하는 지점은 2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투포인트로 도착한다라는 이런 진행 경로를 알고 있다면 지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리고 입사각이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느리게 결정을 하고 회전은 노잉글리시로 시도를 한다면 도착 지점은 투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시도를 해야지만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목적구에 의해서 뒤에 빨간 공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자, 앞공을 먼저 맞춰서 시도를 한다 그랬을 때 뒤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할 수 있지만 평범한 속도로 시도를 한다면 이렇게 짧은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샷을 시도를 해서 급격하게 3쿠션에서 4쿠션으로 가는 각도를 바꿔가면서 시도를 할 텐데요. 그러면 각도가 코너 쪽에서 급격한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까지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큐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공은 빠르게 시도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하고 세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게는 공에 타격을 많이 주는 거지만 빠르게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공의 스피드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샷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기초편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그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선공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이 연습하셔서 실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꼭 틀에 박힌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자유로운 생각으로 성공을 하시고 득점에도 성공하시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